그렇다면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을 늦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는 이제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안정되는 게 나타날 거고 근데 네. 경기가 벌써 안 좋아지는 게 저 멀리서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네, 이미 보여. 예, 힘세가. 먹구름이 저기 산 네. 저기서 이제 다가오고 조금씩 있어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겁이 나잖아요. 연준도 이제는 조금 천천히 금리 인상 올리는 보폭도 천천히. 예전 네. 우리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75bp 올리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네. 일단은 자이언트 말고 이제 빅 스텝. 0.5bp. 예. 그다음에 이제 25bp 올리는 게 베이비 베이비 스텝이라고. 스텝. 네. 베이비 스텝 애기처럼 네. 이렇게 걷죠. 그다음에는 아예 걷지도 마 그냥 동결해. 아예 그냥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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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분처럼 엎드려. 네, 예, 엎드려. 엎드리는 분들이 엎드려 엎드리라고. 생기겠죠. 네. 거기다가 안 되면 야 뒤로 가. 뭐 금리 후퇴. 인하가 뒤로 예. 가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내년부터 생긴다는 거죠. 지금 페드워치라고 시장이 전망하는 걸 보면 네. 연준이 올 12월에 50bp 금리 올리고 네. 내년 2월, 3월에 25bp씩 한 번씩 더 올리고 난 다음에 내년 11월, 12월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벌써 시장은. 4분기부터는 이제 금리를 맞습니다. 인하한다. 페드워치라고요. 네. 그 월가에서는 이미 그렇게 지금 시장 가격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요. 주식 네. 시장은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도 피봇이라는 게 이제 방향을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네. 예. 피디님 빨리 질문하셔야죠. 아까 하기 전에 여쭤보셔놓고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 그래요? 네. 피봇은 축을 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몸을 틀어서 옮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농구할 때 네. 드리블할 때 이게 피봇 플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공을 잡고 그러니까 두 발을 한꺼번에 떼면 바이올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두 발을 한꺼번에 못 떼고 한 네. 발을 축으로 해서 방향만 이렇게 공을 어디로 본 것 줄까 하는 같아요. 게 이렇게 하는 그걸 거. 피봇 플레이라고 그러거든요. 오. 그래서 막 피봇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튼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거나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통화 정책이 방향을 바꾼다 쉽게 쓰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에 미국은 총 9차례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이제 금리를 다시 내렸던 시기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 제가 차트에 표시해 왔습니다. 네. 여기서 노란색이 기준금리고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죠. 예, 맞습니다. 예, 기준금리고 파란색이 물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영역 표시가 돼 있죠. 9개. 네. 그게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입니다. 경착륙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가파르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 침체인 거고요. 거죠. 맞습니다. 네. 연착륙은 조금 둔화된 거. 예, 이제 이렇게 했는데 5차례 이제 경착륙이 있었거든요. 네. 보면 회색이 5개죠. 네. 맞죠? 이 5개 모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수반했다라는 거죠. 결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가파르게 침체가 나온다 하면 이제 예, 연준도 기조를 바꿔서 금리를 인하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갈 경우 금리 인하를 서두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은 11월로 보고 있는 거고, 네, 내년 11월, 12월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연준은 그 정도는 아니야. 내년은 일단 금리를 안 내릴 거야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실제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네. 뭐 알 수 있는 거고요. 미리 알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밑에 페드워치 얘기까지 이제 적어 왔고요. 네. 근데 오늘 예. 그 간밤에 제임스 블러드 여는 예, 총재가 블러드. 매파 중에 매파이긴 하지만 예. 최소 5에서 최종금리 상단을 7이라는 단어를 네, 써서 맞습니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그냥 매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예. 시장을 잠깐 잠재우려고 맞습니다. 주식시장을 좀 맞습니다. 잠재우려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 인지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은행 출입 기자를 한 5년 해봤거든요. 네. 중앙은행을 출입하면 네. 중앙은행이 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중앙은행 연준도 최근에 그런 얘기하지만 실제 소비자 물가보다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물가가 몇 %라고 생각하느냐를 관리하는 거예요. 네. 결국 연준은 경제 주체들, 중앙은행은 연준의 경제 주체들의 전망치를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걸 미리 예상하면 네. 지금 소비를 안 해요, 사람들은. 그쵸. 지금 소비를 열심히 하죠. 그죠. 더 만약에 내가 오늘 살려고 네. 했던 가방이 한 달 뒤에 더 올라간다. 한 달 후에 가격이 2배가 될 거 예상하면 지금 소비를 그쵸. 하죠. 그쵸. 그러면 지금 물가가 더 올라가게 그쵸. 되겠죠. 소비가 활발해지니까. 맞죠? 네.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 앞으로 인플레가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 심리를 꺾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연준은 예. 네. 중앙은행은 다 그래요. 우리나라 네.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네. 반대로
기대 인플레가 너무 낮으면 이걸 적정 금리, 적정 수준 자기 목표 2%에 맞추도록 이걸 낮은 걸 또 올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기대 인플레가 너무 낮아 버리면 앞으로 가격 빠질 텐데 왜 사 지금? 그렇죠. 아무도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네. 맞죠? 참 어렵네요. 네. 이렇게 해도 걱정, 저렇게 맞습니다. 해도 걱정.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네. 우리 중앙은행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네. 종합 예술이라 그래요. 아 왜요? 굉장히 어렵죠, 말씀대로. 네.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종합 예술이라고 해요. 전 방금 시소 몸무게 똑같은 네. 사람끼리 타는 거 생각했어요. 아, 시소가 그래요? 똑같은 사람끼리 타면 한쪽으로 안 기울어지잖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그 참가자들은 다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네. 매파는 매파대로 시장이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가면 잡고. 기대 심리가 쏠릴 경우에 경고 목소리를 내서 네. 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중앙으로 다시 오겠죠. 네. 근데 이쪽으로 중간으로 와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또 네. 이쪽은 매파 쪽으로 가. 그럼 비둘기파들이 다시 나와서 나와서. 떠들어. 네. 다시 이제 기대 심리를 가운데로 해요. 왜냐하면 기대 심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네. 정책 효과가 안 나거든요. 어. 보세요. 금리 올릴 거야 모든 사람이 예상하고 있어. 실제 금리 올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했던 거야 그래. 주식 시장은 반응을 안 해요. 네. 다들 올릴까 말까 모를 때 올려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때리는 것도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때리면 안 아파 별로. 바로 네. 준비를 하고 있으면. 네. 근데 이거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탁 때리면 엄청 아파요. 좀 깜짝 놀라죠. 경기를 이기면서.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항상 예측 못하는 시기에 통화 정책 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측 못하는 시기에 조정을 못할 거면 경제 주체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중간에 와 있도록 계속 그 심리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을. 그래서 블러드가 이번엔 총대를 맨 거죠. 아, 블러드가 총대를 메고 유머 나서 각오하고. 그래. 사람들 다 이제 금리 인상 거의 끝났다고 맞아요. 얘기하는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물가 정전 피크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뭘 벌써 끝나. 내년 2, 3월까지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앞서가고 있어. 야 러드야. 말해라. 블러드한테 파월이 야 러드야 너 가서 좀 애들 이번엔 겁 좀 줘. 네가 차례야. 러드가 안 되겠네. 6%는 얘기 많이 했고 딴 사람들이 난 7 얘기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사람도 7% 올릴 생각을 안 해요. 예. 아니, 지금 경제가 망가진다는데 누가 7% 올립니까? 네. 절대 못 올리죠. 다만 기대 심리를 조정하는 역할들을 중앙은행은 핵심 그 롤이다 자기들의 네. 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다음 차트 보시면 네. 경기 침체에 한 발 앞선 미 금리 인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네. 옆에 차트 보시면 S&P 500 지수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미국 연방 기준금리예요. 네. 예, 요거 이제 키워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색으로 제가 봉을 쳐놓은 게 경기 침체거든요. 네. 한번 잘 보세요. 자, 기준금리 빨간색 기준금리가 네. 처음에 1980년 조금 지나서 내려오죠 밑으로. 네. 금리 인하죠. 네. 근데 금리 인하가 언제 처음 시작됐나요? 이 회색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됐죠. 네.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조금 전에 낌새를 알아채고 연준은 미리 금리를 내립니다. 자, 그다음 봉 보세요. 네. 마이크로 여기 O자 옆에 네. 경기 침체 있죠. 네. 경기 침체인데 금리를 언제 내렸어요? 그 이거보다 전에. 한참 전에 내렸죠. 네. 금리를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면 미리 금리를 내려요. 일찌감치 내리니까 경기 침체가 짧게 이루어졌죠. 네. 저기 보세요. 이 영역이 좁죠. 네.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오래 갔느냐예요. 옆으로 퍼지면 퍼질수록 오래 간 그쵸, 거고 기간이 긴 좁게 간 거고. 거죠. 자, 그다음 보세요. 2000년 조금 지나서 네. 이때도 한참 전에 금리를 내렸죠. 네. 맞죠? 그러니까 짧게 갔네요. 경기 침체가 짧게 갔죠. 네. 근데 요 다음 건 보세요. 바짝 임박해서 금리를 내렸어요. 네. 그래도 함께 시작함과 동시에. 그래도 아주 오래 가진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요 마지막은 아주 얇은 건 팬데믹 때문에 터졌을 때 코로나 금리 때. 내. 이때는 경기 침체랑 동시에 내렸지만 네. 그나마 미친 듯이 내렸죠. 한꺼번에 내린 거 보세요. 폭을 보세요. 네. 한꺼번에 미친 듯이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2% 넘던 기준금리를 제로로 영으로. 내려버리니까 경기 침체가 그냥 한 달 가고 말았죠. 네, 완전 맞죠? 스치듯이. 그리고 이제 그때 파란색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경기 침체인데 S&P 500 지수는 올라요. 경기 침체 국면 이 회색 안에 네.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계속 크게는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때 잠깐 떨어졌다가 네. 그 다음에 올라가죠. 네.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조금 전에 연준은 항상 미리 금리 인하를 한다. 미리. 예. 네. 그래서 시장은 내년 11월, 12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네. 뉴욕 증시는 곧바로 상승한다. S&P가 올라가는 걸 보여주지. 그렇죠. 예, 예.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야 금리 인하 네. 신호탄 딱 쏘면 그래? 금리 인하 하는 거는 경기가 위축될 거니까 경기 위축되면 주식시장이 망가져야지 생각하는데 아니네요. 잠깐 움츠하고 시장은 위로 계속 올라갔죠. 네. 역사상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오. 그래서 그래도- 요 다음 네. 차트 한번 보세요. 요 다음 거 보시면 요게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시기거든요. 네. 근데 1993년 보세요. 성장률이 첫 해거든요. 경제 네. 성장률이 2.1이었는데 네. 여기 글로벌 증시 파란색 글로벌 증시 뒤에 코스피인데 네. 경기 침체가 왔는데 22, 28 올랐죠. 네. 맞죠? 그다음에는 경기 침체가 온 첫 해 2.4% 성장하다가 이제 그다음 경기 침체가 됐는데 네. 글로벌 경제는 17% 빠졌는데 내리고 코스피 우리는 지수는 37% 37% 올랐죠. 상승. 네. 맞죠? 그나마 이제 지금 2009년,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죠, 아예.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수록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상승률은 더 크더라라는 네. 거죠. 결국 정리를 하자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난 첫 해 증시는 늘 상승했다라는 네. 거고요. 네. 실제 금리 인하 기대감, 그러니까 왜 그럼 상승하느냐?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또는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 중앙은행이 알아서 금리를 내리기 내리겠지. 때문에. 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금리 인하를 한다면 돈이 풀리는 거잖아. 그럼 증시는 바닥이겠네 이제.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증시가 이제 반등하면 금리 인하도 했고 이제 증시가 반등하면 경기가 좋아지겠네. 경기 회복 기대감까지 이게 세 개가 합쳐져서 시장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식 시장은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항상 경기 회복, 경기 침체를 미리 반영하고 네. 경기 회복도 미리 반영해요. 뭐 통상 6개월 미리 한다, 맞아요. 1년 미리 한다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6개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실제 나타나면 시장은 경기 침체 이후에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을 미리 예상해서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경기 침체의 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실제 확인되면 잠깐 조정받았다가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증시는 다시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